제발 병원 갈 때마다 실비 청구 바로바로 하지 마세요. 보험사에 청구하면 내 질병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른 보험사들도 다 알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료 직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난 고객이고 청구하려고 보험 가입을 한 건데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죠. 부담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는 건데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청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뭐 하자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험금 청구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한지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주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보험 자체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실비보험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실비보험으로 인해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병원비의 대부분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꼭 가입하시고 청구도 꼼꼼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아무 생각 없이 청구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일부는 치료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작정 청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 후에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조사에 나서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도의 비용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통원이 아닌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면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서류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내 실비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것이라면 의료비의 90에서 100%까지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실손보험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청구하면 받는 돈보다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험금 청구서 때문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청구 이력은 ICPS, 보험신용정보 종합시스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보험회사, 즉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그리고 회사 간 관계없이 공유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험에서 어떤 이유로 청구를 했는지 보험사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러한 청구 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는 치료 후 3년까지 가능하니 서류만 잘 준비해두면 서두르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구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자료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 고지사항은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3개월 내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약 처방이 있는지를 묻고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이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내에는 보는 게 좀 많은데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이나 중대질병 진단 치료 이력이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사항들입니다. 이 고지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고지사항을 점검했더니 2년 전에 검사 몇 번 받은 기록이 있어도 1년 이내에는 검사 이력이 없으니 문제가 없고요. 6개월 전에 약을 일주일 정도 처방받은 적이 있어도 3개월 이내 치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험사 심사에서 가입 거절이나 재심사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과거 청구 이력 때문인데요. 보험사가 이 기록을 보고 자세한 병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질병 코드가 보험 가입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고지 의무의 관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기록이 남아 향후 보험 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치료를 한두 번만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청구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해야 할까요? 고지사항 3개월, 1년, 5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5년 이내에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미루어도 이미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 바로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검사나 약 처방만 받은 경우에는 고지기간 3개월, 1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이 경우는 고지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작년에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상세불명의 두통은 보험사가 심사 시 까다롭게 보는 질병 중 하나지만 청구 이력이 없다면 1년만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후에 3년 내 청구 기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험 가입 계획이 없다면 치료 후에 바로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입 계획이 있다면 고지 의무 기간을 고려해서 청구를 미루거나 조정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청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서명을 함부로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청구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함부로 서명하는 안 되는 서류들이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험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보험 가입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근거 자료를 거부했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고 어떤 치료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근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와 치료 내용이 불일치해서 사실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염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처방받은 약이 비염약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있겠지요. 세 번째로 합리적인 금액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감기약 3일분 처방을 받고 1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잉진료 의심이 되거나 과잉진료 의심 기관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든 실수든 고지사항 위반이 의심이 된다든지 가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복불복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한 뒤 조사자가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조사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텐데요.
여기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꼭 서명해야 하는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에 꼭 필요한 서류로 치료나 청구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고,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보험사가 요청하지만 필수가 아닌 서류들도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에 서명해야 하고 어떤 서류는 거절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 자문 동의서, 서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조사자가 매우 친절하게 서명을 요청하면 별 의심도 들지 않을 뿐더러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자문 동의서에 서명하면 내가 치료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내 상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왜 필요할까요? 보험금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비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험사는 만약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가로 습득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조사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자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즉,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듣고자 환자의 병원이 아닌 제3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요청하고자 여러분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서명을 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도 약관상 보험사고를 조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꼭 물어보시고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해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그때 서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내 주치의의 소견으로 대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내 주치의니까 내 주치의의 추가 소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치의의 의견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사에서 꼭 다른 전문의에게 소견을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병원받은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의료자문 동의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명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서류가 더 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면책 동의서. 이 서류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추가 청구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치료비가 더 발생하거나 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기더라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보험 가입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는 게 권리인데 이 서류에 사인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부재소 합의서. 면책 동의서와 비슷한 서류로서 서명하면 지금 청구한 보험금이나 처리된 건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보험금 산정이 나중에 밝혀져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을 보험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공단 자료 동의. 조사자가 내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면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사자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 치료 기록 중 보험사에게 유리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정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5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방금 말씀드린 공단 자료와 비슷한데요. 의료비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여러분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을 텐데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보험사는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료비를 결제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내 모든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책 동의서와 부재소 합의서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서명을 검토하시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국세청 자료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할 수 있으니 동의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보험사에서도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서명하거나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써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해주셔야 하고, 대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써주실 때는 병원명이나 발급 서류를 꼭 명시하시고 유효기간이 있도록 날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병원까지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요청받는 서류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실비보험 청구가 치료 직후에 이루어졌을 때 청구 이력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청구하시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는 내용과,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요청하더라도 아무 서류에나 막 사인을 해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예기치 못할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